NP3이 120일 때 NC3 더하기 NP2 뭐 N값 찾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공식 써보는 건데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완전 풀어서 쓴다고 하면 공식 써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식을 쓴다 그러면 n, n-1, n-2는 120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방정식을 3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NP3 하면 3개 곱하는 거잖아. 자연수 3개. 그죠? 대충은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감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6, 5, 4 맞죠?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N값이 몇이다? 6이다 정도는 유추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 6C3 그 다음에 6C2 6P2 계산하면 되는데 6C3은 어떻게 돼요? 6C3 그 다음에 6P2 6C3은 3팩토리얼 분의 6P 3 6P2 그런 거야? 6분의 120 더하기 6 곱하기 5니까 30이죠? 계산하면 120을 6으로 나누면 20 더하기 30 해서 간단하게 그냥 5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알겠죠? 공식을 그냥 사용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공식 적용하는 단계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증명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이제 성질을 증명하는 얘기가 조금 나와요. 성질을 증명하는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이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식을 좀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공식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얘들아 NCR이라고 하는 게 R 팩토리얼 분의 NPR이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요 NPR이죠. 분자예요. 요 NPR 부분 요 NPR이라고 하는 게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거든요. 요거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면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바뀌어요. NCR이 공식으로만 표현을 하면 그래서 증명 과정에서는 이 형태의 식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와요. 이런 형태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뭐 당연한 거겠지만 N-1 팩토리얼에다가 우리가 N값을 곱하면 N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 이해됐나요? 5 팩토리얼이면 5, 4, 3, 2, 1 곱하는 거잖아. 거기에 6까지 곱해주면 6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 사실 얘네 둘 풀어 쓰는 거 공식으로 알겠죠? 여러분들 그거 생으로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 중간 과정들에서 이제 필요한 식이라든가 들어가야 될 뭐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으라고 할 텐데 한번 보시면 봐봐. 한번 보자. 851번이야. 85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고 n 곱하기 n-1 cr-1은 하고 n 곱하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들아 이 부분을 이 형태로 정리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중간 과정이 조금 천천히 하셔도 돼. 느려도 괜찮아. 뭐냐? r-1 팩토리얼 분의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 뭐냐? n-1 p r-1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분자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 분자 부분이 n-1 p r-1이 요거에서 요거 뺀 거 n-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요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리한 게 n 곱하기 r-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요. n-r 팩토리얼이죠. 이해하셨어요? 규빈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나에 들어갈 표현은 뭐냐면 요 부분이야. 얘랑 곱한 거야. 여기 둘이 곱한 거야. 얘들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n 곱하기 n-1 팩토리얼. 둘이 곱하면 뭐가 돼요? n 팩토리얼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분모는 그대로 두고 r-1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어버렸어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일단 여기까지가 이 두 번째 빈칸이고 그 다음 줄에 보면은 갑자기 앞에 r이 곱해져 있단 말이야. 맞죠? 우리가 분수에다가 어떤 수를 곱할 때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죠.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분모에 r, 분자에 r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분모에 r을 곱하면 얘네들이 곱해서 뭐가 돼요? r 팩토리얼이 된다. 이해됐니?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분의 자, 여기 앞에 곱하기 r을 따로 빼고 n 팩토리얼이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한 거고요. 요만큼이 뭐예요? NCR이죠. 여기.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이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자라는 거고 얘네들 그대로 계속 변형시켜가는 과정을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봐봐. 지금 봐볼게. 여기까지 써있잖아. 봐봐. 여기서도 확인만. 여기까지 써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봐봐. 얘네 둘이 지금 더 할 거란 말이야. 더는 좀 분모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지? 그럼 분모를 맞춰줄 거란 말이야. 오케이? 분모를 뭘로 맞춰줄 거냐? 왼쪽에 있는 애 r 팩토리얼, 오른쪽에 있는 애 n-r 팩토리얼에 맞출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는 봐봐. 분모 분자에다가 n-r을 곱할 거야. 분모 분자에. 오케이? 오른쪽에는 분모 분자에다가 r을 곱할 거야. 요 과정이야. 오케이? 그러면 왼쪽 좌변이 아니라 왼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곱해지면서 자 r 팩토리얼 그대로고 n-r 팩토리얼이 돼버려. 얘랑 곱해서 하나 더 큰 거거든. 얘들아 n-r이 하나 더 큰 거야. 그래서 얘가 n-r 팩토리얼이 돼버리고 어이구 분자는 n-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돼버려. 여기까지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네 둘이 계산해서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뒤에 n-r 팩토리얼 분의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자 분모가 똑같아졌잖아. 맞지? 그러니까 분모 하나에 자 분자 n-1 팩토리얼로 뭐해? 묶어. n-1 팩토리얼로 분자를 묶으면 n-r 플러스 r이 되니까 쓱쓱 지워진다고요. 그래서 이 분자 전체가 뭐가 돼요? n 팩토리얼이 되버리죠. 따라서 뭐예요? 이 식 전체가 NCR이 되버리죠. 이해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통분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규빈아? 분모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분모? 아마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 헷갈리거나 이해가 잘 못하는 과정이 여기야. 여기 곱하는 게 제일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가 이런 거야. 4팩터리얼에다가 5 곱하면 5팩터리얼을 쉽게 이해하는데 n-r-1팩터리얼에다가 n-r을 곱한다라는 게 처음에 한 번에 빡 쉽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이 부분보다 하나 큰 1 큰 값을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규빈아. 이해됐어? 4팩터리얼에다 5 곱한 것처럼 여기가 하나 큰 걸 곱한 거야. 알았죠? 유형 3번부터 한번 봅시다. 조합의 수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들아 기본적으로 조합이라고 하는 건 뽑기잖아요. 맞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그냥 뽑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이야기하는 뭐예요?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호로 NCR이라고 쓰고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런 식으로 공식을 쓰니까 연습 잘 하셔야 돼요. 공식은 적용 잘 할 수 있게. 자,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자. 853번 남자 5 여자 3. 자, 그 중에서 3명을 내가 선택을 할 거야. 총 8명 중에 3명을 선택할 건데 성별이 같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맞죠? 맞죠? 여자 5 미안. 남자 5 여자 5 맞죠? 성별이 모두 같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남자만 3 또는 여자만 3 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남셋 또는 여셋. 이해됐죠? 그래서 남자 5 중에 3 또는 여자 5 중에 3 이렇게 접근을 할 거라고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어서 그냥 854번까지 봅시다. 알았지 얘들아? 자, 쭉쭉 8, 5, 4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을 거야. 1부터 카드가 9까지, 9까지 9장이 있는데 자, 여기서 2장을 뽑을 겁니다. 자, 근데 뭐라고 했냐? 합이 짝수래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홀이냐? 맞죠? 홀수 2개 또는 짝짝이냐죠. 맞아요? 자, 규빈아 1부터 9까지 홀수 몇 개야? 설마 홀수 몇 개? 1부터 9까지 홀수 몇 개? 5개. 그럼 홀수 2개니까 홀수 5개 중에 2장. 맞아요? 또는 자, 짝수는 몇 개? 2, 4, 6, 8, 4개 맞아? 짝수 4개 중에 2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자, 계산하면 10 더하기 6. 간단하죠? 단순하게 보자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럼 쌤이 한번 해볼게.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거랑 나랑 좀 비교해봐. 알았지? 856번 비교. 알았지? 규빈아 봐봐. 자, 요만큼 있어. 가지고 있는 거야. 붉은색이 N송이, 노란색 5개, 주황색 3개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붉은색 3개, 노란색 2개, 주황색 1 이런 식으로 뽑아서 꽃다발을 만들어줘. 자, 그럼 그냥 간단하게 붉은색 N개 중에 3개 맞죠? 그리고야 꽃다발을 만들잖아. 또는이 아니란 말이야. 자, 노란색 5개 중에 2개 그리고
주황색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뽑아서 꽃다발을 만드는 경우가 총 120가지가 됐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NC3 그대로 두고 얘네 둘 계산을 좀 해보면 OC2부터 자, OC2 계산하면 2팩토리얼분의 OP2 계산하면 10 맞죠? 3C1은 3 맞아요? 그래서 30개 그러니까 NC3이 4가 돼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조합 계산을 많이 해봤다면 당연히 4C, 3이 4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붉은색은 4송이일 거야 라고 N값이 4일 거야 라고 계산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어. 공식을 써봐야지. 3팩토리얼분의 NP 3이니까 N-1, N-2잖아. 맞죠? 얘가 4고요. 얘가 몇이야? 6이죠? 그럼 6 곱해서 24. 맞아요? 3차 방정식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진짜 다 전개해서 3차 방정식을 찾지 말고 얘들아 연속된 자연수 3개를 곱해서 24가 되는 걸 찾아보자고. 그럼 뭐야? 2, 3, 4. 맞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N값이 4가 돼야 돼. 이해하셨죠? 넘어가도록 좀 할게요. 자, 태우 동아리. 태우랑 재우를 포함해서 총 10명이 있습니다. 얘네들까지 해서 플러스 8명이 있다. 맞죠, 얘들아? 총 10명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5명을 내가 뽑을 건데 둘 중에 1명만 뽑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우 2가지로 나눠보자 이거야. 태우는 뽑히고 재우는 안 뽑혀. 여기다 또는 여기다 쓸게요. 태우는 안 뽑히고 재우는 뽑혀. 근데 어차피 뽑히고 안 뽑힌 건 결정이 돼버린 거란 말이야. 결정을 이미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는 건 4명밖에 없다는 거야. 5명을 뽑을 건데 얘는 똑같대. 그러니까 4명만 선택권이 남았어. 몇 명 중에? 8명 중에. 그래서 8명 중에 4명만 뽑으면 된다고요. 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8명 중에 4명. 한 명은 이미 뽑혔어. 그러니까 나머지 8명 중에 4명만 더 선택해 줄 수 있으면 된다. 이미 결정된 애들한테는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냥 곱하기 2 하셔도 상관없고요. 적어도 또 나오죠. 적어도 얘기가 또 나오는데 뭐 수련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얘도 이제 항상 똑같아. 경우를 계속 나눠야 되니까. 우리 저번에도 얘기를 좀 했지만 적어도의 표현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또는 알겠죠? 또는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 A 또는 B를 포함한다 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해야 됩니다. 맞아요? 최소 하나 이상, 뭐 최소 2개 이상 이 말도 적어도랑 같은 표현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이 적어도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살짝 변형된 표현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체 경우에서 반대 경우를 생각을 좀 해주자라는 거죠. 맞죠? 근데 이 반대 경우라는 게 뭐였냐면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 뭐뭐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해석을 좀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계산해도 충분히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마다 결국은 푸는 사람은 나잖아, 얘들아. 그래서 편하게 풀 수 있는 방향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861번 그냥 간단하게 좀 쉬운 거지만 간단하게 한 번만 볼게요. 서로 다른 노란색 공 4개, 노란색이 4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파란색 공이 3개. 자, 그 다음 뭐라고 했냐? 여기서 공을 내가 3개를 꺼낼 거야. 맞죠? 공 3개를 꺼낼 건데 적어도 하나 파란색을 꺼낸대요. 파란색이 적어도 하나. 그러면 파란색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내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나눠서 계산을 하든가. 그게 싫어. 그러면 전체가 뭐냐? 전체 공 7개죠? 7개 중에 3개를 뽑아. 맞죠? 전체에서 빼주자고요. 반대 경우가 뭐야? 파란색이 뭐야? 없는 경우. 모두 파란색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야? 모두 노란색. 맞죠? 모두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색 4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를 그냥 빼버리자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계산을 하든가. 알겠습니까? 경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대 경우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경우가 한 2가지 정도 경우밖에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계산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알았죠? 자, 뭐 여러분들 뽑아서 나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순열과 조합을 섞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뽑는다. 뽑아서 뭐야? 조합, 나열, 순열. 얘는 짬뽕시켜놓은 문제다 이거야. 여기서 뽑는다라는 건 일단 뽑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 뽑아. 그리고 어떤 조건에 맞춰서 나열을 좀 시켜볼 거고요. 뽑는 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뽑는 게 아니라 뭐 어른을 혹은 아이를 일단 특정 조건대로 맞춰서 뽑을 수도 있고요. 뽑는 조건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나열하는 조건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것과 나열하는 걸 하나씩 맞춰가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좀 유사한 문제인데 866번까지만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집합 문제인데 집합으로 표현된 문제 알겠죠? 자, 집합 X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자리 자연수래요.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서로 다른 홀수 2개와 서로 다른 짝수 2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무슨 뜻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 홀수 2개, 짝수 2개 뽑아줄래? 이거야. 내 말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홀수 2개랑 짝수 2개만 일단 뽑아줘야. 자 그러면 홀수 2개. 자 1, 3, 5, 7, 9 5개 중에 2개. 맞죠? 짝수 2개 2, 4, 6, 8 4개 중에 2개. 일단 뽑아줘.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4자리 자연수 만들어줘. 그럼 뭐예요? 4개를 가지고 4자리수 만드는 거니까 그냥 4팩토리얼이 주네. 이해됐니? 4, 3, 2, 1이잖아 그냥.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규빈 이해됐어요? 이렇게 뽑고 나열하고 같이 보자라는 거죠. 요것만 봐봐. 요거 조금만 조심하면 돼 이거. 이게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애들이 조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봐봐. 동아리가 몇 명인지 모르지. 그지? 내가 4명을 뽑은 건데 특정 2명을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 특정 두 명은 이미 뽑힌 거야, 뽑을 거야? 이미 뽑힌 거란 말이야. 규빈 이 말 이해됐어? 얘네 특정 두 명은 이미 뽑힌 애들이야. 누군지 모르지만 이미 자리가 잡혀있는 애들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N명 중에 학생이 두 명은 빠져나갔단 말이야, 이미. 오케이? 두 명이 빠져나간 상태야. 그러면 이 빠져나간 애들 중에서 나머지 두 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N-2, C, E가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나머지 중에 두 명을 더 뽑아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중에 두 명을 더 채워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명이 완성이 됐을 때 이 네 명을 일렬로 나열합니다. 4팩토리얼이다. 이게 240이다 이거야. 여기서 이제 보통 NC2라든가 알겠죠? 혹은 NC4로 계산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가장 많이 틀리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알겠죠? 특정 두 명은 이미 뽑혔다. 그럼 내가 고려해야 되는 대상에서 두 명은 사라져야 돼. 알겠지 얘들아? 이 부분만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되고, 이 부분 계산하면 24죠. 그래서 N-2, C, E가 10이라는 거 알겠죠? 계산해주고, 자, 따라서 계산 끝까지 하시면 N값은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우에는 7명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막바지 조합을 막바지 내용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들 조합의 이제 활용 중에 그냥 제일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도형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조합의 활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도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도형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첫 번째 직선, 뭐 혹은 뭐 선분이 될 수도 있고요. 직선, 뭐 혹은 선분, 직선 혹은 선분에 대한 이야기.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각형에 관한 이야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각형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이나 선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직선이나 선분을 만들기 위한 최소 조건, 뭐라 그래요? 점 2개. 맞습니까? 최소 조건이 점 2개잖아. 그래서 우리는 N, C, E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할 거라는 거죠. N, C, E.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삼각형은 점 3개. N, C, 3. 맞아요? 그 다음에 사각형은 그러면 점 4개죠. 사각형은 점을 4개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사각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점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변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구분을 좀 해주자. 알겠습니까? 점으로 만드는 사각형이냐, 변으로 만드는 사각형이냐. 알겠지? 자, 일단은 선분은 어차피 구분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직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중복되는 걸 빼줘야 된다는 거, 중복 확인해 줘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뭐야? 세 점이 어디에? 한 직선에 있을 때. 맞습니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라고 하죠. 알겠죠?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문제에 적용되는 걸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규빈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점이 있는데 자,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중복이 최대한 안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좋냐면 얘들아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를 연결하는 거죠. 이해되니 얘들아?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그러니까 위에서 5개 중에 하나, 밑에서 3개 중에 하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 하나, 둘. 이렇게 가로로 2개는 전부 다 중복되죠. 맞아요? 그래서 가로로 2개, 이렇게. 총 몇 개야? 17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효율이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체 8개 중에 2개 하는 것보다 위쪽 아래쪽 나눠서 하나씩 고른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고, 뭐 대각선 개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쌤이 얘기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대각선 얘기가 나오면. 알겠죠? 규빈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각선은 따로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삼각형. 삼각형도 3문제 다 풀었니? 뭐 안 풀었어요? 876번? 또 마찬가지로 봅시다. 봅시다. 876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점이 있습니다. 맞죠? 이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냐? 라고 물어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만들려면 7개의 점 중에 3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얘들아? 그리고 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빼줘야 되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오케이? 그래서 한 직선을 보면 돼, 얘들아. 변을 보면 되는데 요렇게 3개. 맞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3개.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4개의 점이 있어요. 요렇게 4개의 점 중에 3개를 골랐을 때. 이해되니? 이렇게 3개 골랐을 때 하나, 이렇게 3개 골랐을 때 하나. 그 다음에 이 밑변으로 되어 있는 하나, 둘, 셋, 넷 중에 3개를 골랐을 때 전부 다 한 직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7C3에서 하나하나 4C3을 빼주시면 돼요. 오케이? 계산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 3팩터리얼 분의 7P3 7 곱하기 6 곱하기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C3은 4죠. 자, 약분합시다. 3팩토리얼이 6이니까 6 5, 7에 35 마이너스 6 하시면 29. 그래서 29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만 정확하게 찾아서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분할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얘들아. 분할. 여러분들 뭐 교재에는 뭐 설명이 뭐 주구장창 뭐 이렇게 막 써 있는데 그 설명만 보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말 그대로 요즘에는 분할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알겠지, 얘들아? 분할이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말 그대로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조 나누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분할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알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들 앞을 보자. 뭐 7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얘기를 좀 해봅니다. 7사람을 가지고 규빈아, 자 7명을 3개 조로 나누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할 수 있죠.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요 필기구가 뭐 연필이라든가 볼펜이라든가 필기구가 5개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똑같이 생긴 필통이 있단 말이에요. 필통 2개에 나누어 담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 분할이라고 하는 걸 보통 어떤 식으로 좀 많이 해석을 좀 하냐. 분할은 뭐 조 나누기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n개를, 오케이? 서로 다른 n개를, 사람들이죠? 맞죠? 뭐 물건이겠죠? 서로 다른 n개를 모양이 같은 그릇에 나누어 담습니다 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해요. 자, 무슨 말이냐? 7명을 조를 나눠주세요. 그럼 이 조 3개가 그냥 똑같이 그냥 조라는 거야. A조, B조, C조 이런 타이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만 나누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1조, 2조, 3조의 개념이 아니야. 그냥 묶음으로 나눠달라. 이렇게. 규빈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모양이 같은 그릇에 나누어 담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우리가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먼저 해보자. 그냥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니까 7명을 3개 조로 나눠주세요 라고 했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할 거냐면, 첫 번째 그 3개 조에 몇 명씩 들어갈 건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할 거란 말이야. 선생님 하는 말 이해되니?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분할을 할 때 두 가지를, 그러니까 2단계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인원 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죠? 뭐 사람마다 표현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각 조에 들어갈 인원을 구성합니다. 뭐 물건이라면 각 통에 들어갈 물건 개수를 결정한다고 그러죠. 이해됐습니까? 인원을 구성해야 돼. 봐봐. 한 명, 5명이 한 조가 될 수도 있잖아, 얘들아. 내 말 이해됐죠? 1명, 2명, 4명이 한 조가 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인원 구성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1명, 5명이랑 5명, 1명은 얘네 둘은 똑같은 거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조가 구분이 안 되겠지만 5명이 있는 조, 1명 있는 조, 1명 있는 조, 1명, 5명 어차피 같은 구성이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인원 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에서는 보통 개수, 인원 구성을 해주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좀 보시면 알겠죠? 대표 문제에서도 보시면 서로 다른 8개의 구수를 4개씩 두 묶음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2개로 나눌 건데 4개로 구성을 해줬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 밑에 문제도 보면은 여자 넷, 남자 8명인데 6명씩 2개 조래. 맞아요? 이해됐니? 그런데 그 밑에 있는 884번은 서로 다른 6개의 볼펜을 필통 3개에 나누어 담는데 여기서는 몇 개씩인지 정해지지 않았어. 이 문제는 우리가 개수부터 구성을 다 해줘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오케이? 규빈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구성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구성이 일반적으로는 많이 해준다, 문제 속에서. 그리고 되어 있지 않다면 구성부터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 하나만 가지고 좀 해봅시다.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알았지, 얘들아? 몇 명 가지고 해볼까요? 5명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A, B, C, D,
이 5명을 몇 개의 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3개 조? 규빈아 몇 개 조로 해볼까? 3개? 2개? 4개? 뭐 말해봐. 3개? 좋아. 3개 조로 나눠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인원 구성을 좀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하나, 3명. 하나, 둘, 이렇게밖에 못 나눕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비어있는 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얘들아. 비어있는 조가 있으면 그건 조가 3개가 아니고 2개로 나눈 거기 때문에 알겠죠? 최소 1명씩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좀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그 조에 채우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2번째가 채우기야. 이 채우기를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오답이 심해져요. 굉장히 오답이 심해지는데 왜 오답이 심해지냐 얘들아. 이제 선생님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얘들아 5명이잖아. 맞지? 그럼 애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 선생님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5명 중에 3명 골라서 여기 넣고 나머지 2명 남았잖아. 한 명 찢어주면 되잖아요. 맞는 말이죠? 간단하잖아. 규빈아 맞죠? 쌤 하는 말 이해됐어요? 5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여기다 넣고 한 명 찢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 밑에 거 만약에 이 밑에 조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이런 식으로 각 조, 그러니까 구성된 인원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계속 달라지면 분명히 오류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머릿속에 꼬일 때가 있어. 그래서 쌤이 자꾸 아이들한테 처음에 설명할 때 그럼 일반성을 좀 가지고 귀찮아도 규칙성을 좀 가지고 만들어보자. 오케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우리끼리 하는 규칙이 알았지 얘들아? 자, 그냥 무조건 왼쪽부터 채우자 얘들아. 규칙으로 우리끼리 무조건 왼쪽부터 알았지 얘들아? 자, 첫 번째 113 요 조부터 인원을 한번 채워보자. 오케이? 자, 5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맨 왼쪽 조를 채울 거야. 오케이? 5명 중에 1명. 오케이? 자, 이제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죠? 맞아, 규빈아? 자, 나머지 4명 중에 1명을 또 뽑았어. 그리고 여기야. 맞지? 규빈이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3명 남았잖아. 3명 중에 3명은 여기야. 선생님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1이잖아요. 알아. 아는데 그냥 쓴 거야. 일단 생략 없이 쓰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얘들아? 규빈이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그냥 왼쪽에서부터 그냥 차례차례 채워보자고. 규칙성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야. 5명 중에 1명을 뽑아서 가장 왼쪽. 맞죠? 1명. 나머지 4명 남았어.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2번째 채웠어. 맞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을 오른쪽에 채웠어.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채워가자고요. 알겠죠? 요령 피우지 말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봐봐. 이 상태에서 하나만 생각을 좀 해보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림을 그려야겠다. 자, 예스야. 둘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죠? 맞아요? 이런 거야. 한 명 3명일 때 A, 맞죠? 여기에 B, 나머지 3명. 여기에 B, 여기에 A, 나머지 3명. 같은 경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무슨 일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인원수가 같은 조는요. 인원수가 같은 조는 항상 중복이라는 게 생겨요. 오케이? 인원수가 같은 조는 항상 중복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얘네 두 조는 인원수가 똑같죠? 그래서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로 나눠줘야 돼요.
요 부분이 제일 핵심이야. 얘네들이 같은 경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은 경우가 생긴다 이거야 항상. 내 말 이해되니?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혼자 A, B, C, D인 경우 혼자 C, D, A, B인 경우 이런 식으로 같은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인원수가 같을 때는. 그래서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똑같은 경우니까 자리 바꾸는 경우로 꼭 나눠주셔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5명이지만 6명이었다고 치자고 큐비나 2였으면 나눌 때 3팩터리얼분의 1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3팩터리얼로 나눠야 된다 이거야. 3개의 조가 인원이 모두 같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크게 틀릴 일 없어. 순서대로 채우고 인원수가 같은 조 이것까지만 신경 쓰자고. 인원수가 같은 조는 중복이 생긴다. 오케이? 이걸 우리는 분할, 또 다른 말로 조 나누기라고 합니다. 이 분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 서로 다른 n개를 모양이 같은 그릇이라고 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릇. 알겠죠? 딱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모양이 똑같은 필통, 모양이 같은 주머니 이런 식으로. 알겠지 얘들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자. 간단하게 그냥 882번이야 얘들 알았지? 882번. 자, 문제 써있는 그대로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자, 서로 다른 8개의 구술이 있습니다. 맞지 얘들아? 그리고 뭐라고 했냐? 자, 이 구술을 2개 묶음으로 나눌 건데 4개 나눠주세요가 첫 번째.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묶음으로 나눌 건데 5개, 3개로 나눠주세요. 이게 두 번째.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인원수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채워주기만 하자. 그냥 왼쪽부터 채울 거야. 자, 8개 중에 4개를 골라서 여기. 맞죠? 나머지 4개는 그대로 오른쪽인데 어차피 이게 계산하면 1이야 얘들아. 그리고 나서 꼭 빼먹지 마라. 둘이 개수가 똑같죠 얘들아. 그러면 2팩터리얼로 나눠주자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걸 계산하면 A. 자, 그 다음에 5개, 3개. 자, 8개 중에 5개를 골라서 채우고 나머지 3개를 골라서 채우고. 얘네 둘은 개수가 다르죠 얘들아. 개수가 다를 때는 자리를 바꿔도 같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요. 얘가 바로 B. 요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 얘를 이제 여러분 분할을 이제 살짝 응용해서 분배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분할과 분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했어요. 오케이? 분배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조를 만약에 3개로 나눴어. 이 조 3개를 나눈 다음에 이 조 3개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A조, B조, C조 이런 식으로. 혹은 우리가 조를 나눴잖아요. 이 조를 뭐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면 순서를 정해준다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역할을 나누어 준다던가. 조를 3개를 나눈 다음에 너희들은 청소, 너희들은 뭐를 해야 돼. 너희들은 청소하는 역할인데 조를 3개를 나눠놓고 니들은 받아, 니들은 쓸어, 너희들은 창문을 닦아,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분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배인데 분배는 일단 분할을 해줍니다. 전부 다 똑같이 그대로 구분이 되지 않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을 해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하기 수열입니다. 곱하기 수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수열인데 이 수열이라는 게 팩터리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NPR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문제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문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문제를 조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를 이해 못해서 뭔 소리지 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얘들아. 885번입니다. 자, 문제 좀 보면 얘들아 뭐라고 써있냐면 학교 홈페이지에 체험 활동이 5가지가 있대요. 자, 그런데 미란이, 수연이, 민규 중 2사람은 2개씩, 일단 3명 중에 2명은 2개씩 체험 활동을 할 거고 1명은 1개의 체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3사람이 모두 다른 체험 활동을 할 때 체험 활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이 말을 조금 잘 이해하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봐봐. 순서를 조금 잘 이해를 하면 3사람, 그래서 그냥 A, B, C라고 할게요. 알았지 얘들아? 3사람한테 체험 활동을 빡빡빡 이게 아니라 오케이? 3사람한테 체험 활동을 야 니네 셋 중에 둘 하나니까 니네 둘은 2개 하고 너는 하나 해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무슨 말이냐? 체험 활동 5개를 일단 2개 하나로 분할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분할을 한 다음에 이 3개로 나눠진 체험 활동을 학생들한테 선택하게 하는 거야. 너는 A, 너는 B, 너는 C. 내 말 이해되니? 그 다음 A, C, B, B, A, C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분할을 먼저 하고 순열을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자, 분할을 먼저 좀 해보면 자, 보자. 일단 이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2개 하나라고. 그죠? 자, 채워. 5개 중에 2개. 여기. 나머지 3개 중에 2개. 여기. 마지막 하나. 여기. 근데 얘네 둘은 개수가 똑같네. 이 팩터리얼로 나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둘 하나 나눠 놓고 3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 3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뭐야? 순열이라고요. 뭐야? 3팩토리얼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3팩토리얼이라고. 규빈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예서 이해됐어요? 순열을 곱해줄 거라고요. 이걸 분배라고 합니다. 분할에다가 응용한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보자. 예서가 맞는지 확인만. 자, 일단 분할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할 거란 말이야. 어른 7, 어린이 2명을 셋 구성을 해줬단 말이야. 인원 구성을 세계적으로. 그죠? 그런데 어린이 2은 같은 조에 있어야 된대.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넣어버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하나에다 그냥 넣어버려. 그러면 이 조에는 한 명의 자리만 남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른만 하나 셋으로 분할을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어른만 하나 셋으로. 자, 그러면 어른을 분할을 한번 해보자. 자, 왼쪽에서 똑같이 채우면 돼, 얘들아. 알겠죠? 7명 중에 1명. 그죠? 나머지 6 중에 3. 그 다음에 셋 중에 셋. 그러면 개수가 같은 건 얘네 셋이 다 같은 게 아니라, 맞죠? 얘랑 얘만 같은 거라고요. 내 말 이해되니? 오케이? 여기에 어린이 2명이 들어가는 그 순간 얘는 다른 3명 조랑 같아질 수가 없어졌어. 이해되니?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뭘로 나눠야 돼? 2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세 조에다가 A, B, C라는 이름을 달아주자. 그게 뭐냐? 3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대진표. 이게 이제 교과서에도 있거든, 얘들아. 알겠죠? 대진표 얘기를 조금 하자면, 대진표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분할입니다. 오케이? 근데 분할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봐봐. 유형 14번에 892번을 좀 보시면, 자, 토너먼트 대진표인데, 대진표가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니? 자, 문제 7번. 7명의 프로게이머가 참가를 했습니다. 대진표를 짜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됐지?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봐봐. 쌤 하는 거 잘 봐.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 첫 번째. 큰 줄기부터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잘라봐. 그러면 왼쪽 몇 개? 3개. 오른쪽 4개죠. 규빈이 되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7명을 오케이? 2개 조로 나눕니다. 왼쪽 조, 오른쪽 조로 나누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3개, 4개로 분할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규빈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분할 한번 해보자. 자, 인원수는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7명 중에 3명을 골랐어. 그치? 그리고 나머지 4명. 근데 어차피 개수가 똑같진 않으니까 나눠줄 거 없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끝이 아니야. 자, 왼쪽으로 와서, 그치? 자, 한 번 더 찢어줘야 되죠? 맞아요? 왼쪽으로 와서 요 3개를 또 둘로 나눕니다. 하나, 둘로.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보자. 이어서 계속 곱해주면 돼, 얘들아. 오케이? 자, 3개 중에 하나. 나머지 2개. 됐니? 어차피 1인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남았잖아, 얘들아. 여기 4개 있는 것도. 자,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면 둘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4개도 둘로 다시 한번 분할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4개 중에 2개. 나머지 2개. 그런데 얘네 둘은 개수가 똑같죠, 얘들아? 분할이야. 그러니까 2팩토리얼로 한번 나눠주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얘들아 1인 거. 자, 얘 1이야.
얘 1이야, 얘 1이야. 1인 거 생략하고 필요한 것만 계산해서 보면 7C3 곱하기 3C1 곱하기 4C2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입니다. 오케이?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조금 빠르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7C3은 6분의 7, 6, 5, 7, 5, 35 3 4C2는 6 2분의 1 약분하면 3 35 곱하기 9야. 오케이? 35 곱하기 9하면 9, 5, 45 3, 9, 27이니까 315 이렇게 해서 총 315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되니 얘들아? 그래서 이 대진표는 분할을 큰 가지부터 나누고야. 그럼 여기서는 왜 더 이상 안 나누나요? 왜? 여기서 어차피 얘네 둘이 경기하잖아.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첫 경기가 얘네 둘이잖아. 규빈이 이해되니? 얘네 둘이 하나하나 나눌 필요가 없죠. 이해하셨죠? 자, 일단 첫 번째 6명을 쪼개요. 셋 맞죠? 6명을 2개조로 쪼갭니다. 셋 아마 틀렸으면 가능성은 나누기 안 하는 게 제일 클 텐데, 자, 첫 번째부터 6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왼쪽 맞죠? 나머지 3명 그 다음에 개수가 같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여기까지 되니? 맞죠? 맞지? 얘서 안 나눴구나. 3팩토리얼 나눴어. 개수, 조가 2개야? 얘서야 조 개수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왼쪽에서 또 하나, 둘 맞지 얘들아? 자, 3명을 하나, 둘로 나눠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개 중에 하나, 나머지 2개. 자, 오른쪽도 둘, 하나. 자, 그래서 셋 중에 둘,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1은 생략하고 어차피 계산할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계산할 건 6C3 그 다음에 3C1 3C2 2팩토리얼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6C3은 20 3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총 90까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대진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계산 실수를 일단은 좀 줄여야 되니까, 우리 어차피 계산 연습은 많이 하셔야 돼요, 얘들. 알겠죠? 특히 공식 쓰는 것들 연습 잘 하셔야 되고. 자, 함수의 개수. 여러분들 이제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게 함수라고 하는 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에서 또 한번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함수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경우의 수 그리고 공식인데 우리가 이제 함수 단원에서 다룬 함수의 개수가 조금 있어요. 일부 있죠. 그 일부를 조금 더 추가해서 다뤄볼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일단 알겠죠? 그냥 간단한 공식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정의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죠. y2 yn. 자, 이렇게 함수의 개수 우리 이제 만들 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의역의 개수가 r,
공역의 개수가 n입니다. 일반적으로야. 알았지 얘들아? 공식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정역이 r, 공역이 n개 이렇게 해서 공식을 만드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 그냥 함수죠. 아무 조건 없는 함수의 개수 뭐예요? n의 r제곱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n의 r제곱 자 여기다가 예시로 그냥 쓰면 하나 써놓으면 보자 얘들아. 자, 첫 번째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1이 대응할 수,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 함수 단원에서 배울 때 대응될 수 있는 개수를 따져보자라고 했었단 말이야.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 4개, 맞아요? 2가 대응될 수 있는 거 4개, 3도 4개, 맞아요?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4의 세제곱 64개입니다. 그래서 n의 r제곱 4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공식을 가져간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죠? 자, 두 번째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이제 똑같습니다. 알았죠 얘들아? 1대1 혹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1대1 함수 만드세요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규빈아 얘가 갈 수 있는 거 4개죠? 맞아요 얘세요? 자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응? 얘가 갈 수 있는 게 4개. 그럼 얘는? 그렇지 3개. 그럼 얘는? 2개야. 어? NPR이에요. 4P3이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수녀를 사용해서 공식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공식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공식을 수녀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겠죠. 이해되니? 오케이? 오, 그런 거구나. 수녀를 쓰는구나. 자, 세 번째. 요 얘기는 앞다름에서 얘기했던 거랑 그대로니까. 상대함수는 특별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한 개니까. 알겠지, 얘들아? 한 개. 자, 네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n개. 여기까지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자, 이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얘기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이제 공식인데 이런 식으로 자, 얘들아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x 값이 더 크면 y 값이 더 크다. 이걸 뭐라고 하면 증가함수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x 값이 더 크면 y 값이 더 크다. 근데 되게 웃긴 건 감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증가든 감소든이야. 내 말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함수 값의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말 이해됐니? 함수 값의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 함수 값의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 자, 이때 NCR이라고 하는 공식을 쓰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알았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지? 자,
선생님이 함수 f를 만들 건데 조건을 하나만 좀 달아볼게 여기다가. 알았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볼게. 예서야. 자, 이렇게 F1이 F2보다 큰 함수는 몇 개나 됩니까? 라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그냥 대충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거를 어설프게 공식으로 외우는 애들은 봐봐. x가 크면 뭐 y가 크다며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크기 상관없다며요. NCR 쓴다며. 그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C, 3, 4개 이렇게 답 써버리는 애들 있다. 그럼 안 돼, 얘들 알았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규빈아, 함수 값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함수 값이라는 게 1과 2일 때만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에 대해서만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봐봐. NCR이라고 하는 공식을 쓸 건 맞아. 오케이? 그런데 얘네 둘에 대해서만 쓸 거야. 무슨 말이냐? 4개, 2개에 대해서만 쓸 거라고요. 4C, 2를 쓸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4개지 뭐. 얘는 아무 상관 조건이 없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줘야 된단 말이야. 함수 값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모든 x에 대한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한 조건이란 말이야. 내 말 이해됐니? 그럼 그 일부 조건에만 적용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내 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잠깐 지우고 이 NC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왔냐? 잠깐 이 얘기 잠깐 할게요. 얘들 알겠죠? 자,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얘네 둘의 함수 값은 같을 수 없죠. 맞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역이 지금 몇 개야? 규비는 4개죠. 이 4개 중에 분명히 둘이 다르니까 2개로 둘이 나눠서 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맞아요? 그러면 4개의 공역 중에 분명히 2개로 나눠서 갈 거야. 어떤 2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 크기를 만족하는 연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선택이 됐어. 4C2에서. 근데 F1이 더 크다를 만족하는 연결은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 경우를 만족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굳이 쓸 필요 없잖아. 맞죠? 이 한 가지를 굳이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얘를 안 쓰고 그냥 조합 부분만 써서 공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죠? 크기를 만족하는 대응관계는 딱 한 가지 경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적용할 때도 모든 정의역에 대한 조건인지 아니면 특정 몇 개 정의역에 대한 조건인지를 분명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나 앞에 와봐. 지금 한번 보자. 오케이? 자 와봐. 잘 봐야 돼. 889번. 일단 첫 번째 조건 1은 3 정해져 있어. 1은 3 맞지? 그 다음에 4는 5 얘는 일단 정해져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2번 조건, 3번 조건 보니까 일단 얘 쓰는 거야. 그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정의역 1, 2, 3끼리 4, 5, 6끼리가 따로따로야. 그러니까 1, 2, 3끼리 얘네 셋, 얘네 셋끼리 따로따로 정해줘야 돼. 자, 그럼 1, 2, 3끼리 한번 볼 거야. 오케이? 1, 2, 3끼리 볼 건데 일단 1은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 2, 3 얘네 둘만 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2, 3은 F1보다 커야 되죠? 그럼 2, 3이 대응될 수 있는 공역은 이렇게란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아? 얘네 두 개에 대한 공역은 얘네 다섯 개라고 해요. 그래서 NCR을 쓸 때 다섯 개 중에 두 개, OC2를 써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4, 5, 6이 있는데 마찬가지야. 4는 정해져 있고, 그죠? 5, 6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정의역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F5랑 F6이 F4보다 작단 말이야. 그래서 5, 6이 대응되는 공역은 이렇게 4개야. 1, 2, 3, 4. 맞아요?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몇 개? 2개의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4C2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계산하시면 10, 계산하면 6. 그래서 총 60까지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가 함수의 개수였어요. 됐나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경우에서 마지막 내용인데 앞으로 연습 많이 해야겠죠. 네. 토끼 네모난 자자 네모 한다 네모난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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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인데